안녕하세요. 엔잡하는 라코치입니다. 오늘은 크로스핏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로스핏이 진짜 부상을 당하는 운동인지, 그리고 부상을 당하는 이유, 그리고 그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로스핏은 크게 세 가지 동작을 합쳐서 하는 운동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역도 동작, 체조 동작, 유산소성 동작,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의 주 목적은 이제 코어 발달과 10가지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10가지 신체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근력, 협응력, 민첩성, 유연성, 심폐지구력, 균형 감각, 정확성, 파워, 스피드, 스태미나,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골고루 발달시키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GPP라고 해가지고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내 몸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주 목적 중에 또 하나인데, 옛날에는 이제 크로스핏을 어떤 사람들한테 운동을 시켰냐면은 이제 특수부대나 소방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상황이란 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면 좋겠지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에 닥쳤을 때 그 몸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주 목적을 가졌습니다. 일반인 분들도 할 수 있게 운동이 많이 순화가 됐는데, 그래도 크로스핏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힘듭니다. 운동이란 게 쉬운 건 없어요. 쉬운 운동은 없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데 숨쉬기 운동 말고는 쉬운 운동은 없습니다. 뭐든지 내가 뭔가 바뀌려고 하려면은 뭔가의 노력이 들어가야지 이게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하루 가서는 변화가 없죠. 근데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그런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서 몸이 변하고 내 신체적인 능력도 올라가게 되는 건데, 하루 이틀 가지고는 이제 변화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루 이틀 가지고는. 그리고 또 많이 받는 질문이 뭐가 있냐면은, 크로스핏을 초보자들은 이제 할 수 없지 않냐, 체력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 힘든 운동 아니냐,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는데, 크로스핏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몸을 만들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말고 여기서부터 크로스핏에 체력이 없는 상태로 와서 좋아지는 게 이제 크로스핏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그래도 조금 그거를 이해시키는 게 조금 힘듭니다. 이게 스케일 옵션이라 해가지고 그날 운동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턱걸이 100개, 백스쿼트 60kg로 100개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당연히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턱걸이를 100개를 하고 백스쿼트 60kg를 100개를 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맞게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겁니다. 턱걸이가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밴드를 걸고 한다든지, 밴드 걸고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점핑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점핑을 이용해도 안 되면은 이제 링로우라 해가지고 당기는 능력치를, 당기는 기능을 조금 키워주는 쪽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링로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점핑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밴드를 걸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밴드 없이 맨몸으로 턱걸이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맨몸 턱걸이는 안 되는데 또 스쿼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60kg 스쿼트가. 또 그 분들은 이제 턱걸이 종류는 옵션을 좀 낮춰서 가고, 그리고 스쿼트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근데 둘 다 못하는 경우에는 턱걸이도 쉽게 버전을 바꾸고 스쿼트 무게도 조금 낮춰서 진행을 하는 거죠. 꼭 오늘 60kg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프로그래밍이 돼 있지만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맨몸 스쿼트로 그거를 대처를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순화를 해서 가는 게 크로스핏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초보자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게, 프로그램 적혀있는 대로는 진행을 못하겠죠. 당연히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면 그거는 이제 코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 동작이 안 되고 저게 안 되니 다른 동작으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웬만한 코치분들은 그걸 알아서 알려줄 겁니다. 근데 너무 강제로 시키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그거는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의 이 신체 능력을 파악하지 못하고서 너무 큰 숙제를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운동 강도를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이상의 거를 주게 되면은 초보자분들은 크로스핏은 이런 곳이구나 이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로스핏을 하면은 다친다, 다칠 위험이 없는 운동은 없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축구를 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농구를 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수영을 하다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수영하다가는 다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수영하다가 다치는 곳이 어깨를 다친다든지 허리를 다친다든지 그렇게 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상이 없는 운동은 없지만 그 부상률을 낮춰주는 것도 이제 코치의 역량 중에 하나긴 한데,
코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크로스핏을 저희 박스에서는 크로스핏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드물고 주말에 다른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무릎이 나가서 온다든지 발목이 돌아가서 온다든지 뭐 클라이밍 하다가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나서 돌아온다든지 그러신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작은 예로 든 건데 실제로 크로스핏을 하다 다치는 경우보다 제가 거의 11년 동안 본 결과로 크로스핏에서 있는 부상보다 야외 활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제 통계입니다. 제 통계. 그리고 또 부상이 있는 이유가 너무 무리하게 무게를 증량을 하거나 무리한 동작을 시도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무게인데 그거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도 당연히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동작을 너무 무리하게 시도를 하거나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또 이게 염증이 일어나면서 또 부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자세가 안 나오면은 무게를 들지 말라고 합니다. 무게를 과감하게 빼라고 해요. 근데 빼는 분도 있지만 안 빼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거를 이제 또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치니까 무게 빼세요, 무게 빼세요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은 무게 욕심을 일단 버리는 게 1번이고요. 저는 항상 자세를 만들고 나서 증량을 하세요라고 합니다. 자세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게로 짓누른다? 그럼 누가 봐도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거는 헬스 하다가도 다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크로스핏 하는 데서는 키핑 풀업 또는 이제 토스바나 이제 철봉에서 흔드는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근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를 너무 많이 연습을 하거나 흔들어 제껴버리면은 여기 어깨 쪽이 약간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풀업을 예를 들면은 일단은 맨몸 풀업, 스트릭트 풀업을 먼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부상을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것도. 그리고 토스바, 매달려서 이제 다리를 이제 바에다 터치하는 거 있죠. 그것도 매달려서 흔드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바닥에서 코어 운동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연습을 하는 거고, 매달려서 내 체중을 버티려면은 여기에 당연히 이것도 턱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근력이 있는 상태에서 매달려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흔들어 제껴버리면은 그건 당연히 그것도 부상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부상 입는 게 이제 옆 사람이랑 또는 저 기록 내가 깨야 돼, 저 기록 내가 잡아야 돼, 그러다가 또 부상을 입습니다. 이게 원래 크로스핏은 나와 나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나와 남의 싸움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저 사람보다 하나 더 해야지, 저 사람보다 빨리 끝내야지, 저 사람보다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내 경쟁자는 내 스스로 경쟁자로 봐야 됩니다. 남이랑 경쟁을 하고 싶으면은 시합을 나가세요. 시합.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 박스 안에서는 저는 우물 안에서 여기서 잘해서 뭐하냐, 나가서 경쟁을 해라. 여기서는 그냥 훈련을 하고 나가서 경쟁을 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박스 내에서 너무 남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 증명을 하고 싶다 하면은 시합을 나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 부상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너무 와드에만 목매지 마시고 와드를 하면서 보조 운동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팔 2두 운동이라든지 3두 운동이라든지 이제 코어 운동이라든지 이거를 약간 필수적으로 좀 넣어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가 어깨가 안 좋으면은, 어깨가 안 좋아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완전한 동작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스네치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아니면 턱걸이를 하다가 다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스네치 동작을 매일 연습하는 건 또 안 됩니다. 스네치를 위한 보조 운동을 또 해주는 거고, 턱걸이를 위한 보조 운동을 해주는 거고, 메인 동작만을 매일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메인을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보조 운동을 같이 섞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매일 턱걸이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턱걸이도 했다가 친업도 했다가 그다음에 링로우도 했다가 이두 컬, 뭐 햄머 컬 해서 여기 이런 당기는 류의 근육들을 같이 발달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턱걸이만 하지 마시고 또는 스네치만 하지 마시고, 뭐 스네치를 예를 들면은 뭐 비하인드 넥, 푸시프레스 뭐 이런 걸 연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풀 동작을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버헤드 스쿼트를 연습한다든지, 메인 동작으로만 늘기는 힘듭니다. 실제로 이제 역도 선수들도 보면은 메인 운동을 하고 자기가 부족한 보조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강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제 당기는 거, 뭐 코어 운동, 어깨 운동, 뭐 푸시업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해요. 뭐 딥스도 많이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분들이
그게 필요하니까 하는 거겠죠. 예. 그게 내 메인 동작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메인 동작만 연습을 하지 마시고 메인 말고 그 옆에 있는 애들도 같이 챙겨서 봐야 됩니다. 옆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팔 운동, 코어 운동, 뭐 다리로 따지면은 이제 뭐 앞벅지, 뭐 뒷벅지, 약간 따로 타겟을 해가지고 좀 운동을 해주면은 훨씬 더 약간 부상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항상 좋은 자세. 코치가 만약에 무게를 빼라고 하면은 그냥 말을 잘 듣고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한 연습 금지. 매일 같은 거를 연습하면은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같은 걸 하지 마시고 그거랑 비슷한 종목을 좀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약간 보강 운동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크로스핏을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